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사업이 경제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경제 협력을 통한 상생 경제 구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체제에서 그동안 남과 북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상생 경제를 위해서는 막혀있던 길을 하루빨리 다시 연결하여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에는 도로길, 철도길, 바닷길, 하늘길과 같은 물리적인 길을 재개하고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및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편 학계와 언론계의 경우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신과 접촉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핵화는 한반도 내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남북이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는 약 43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 그리고 GDP의 2.4%를 차지합니다. 북한의 경우 추정치이긴 하지만 GDP의 약 4분의 1 정도를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 대북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동북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경제 협력 사업들은 개성공단처럼 북한 지역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된 그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북한의 고급 인재들이 남한 지역에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도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고 점차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남북 간 자금 결제 방식과 통화 사용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과거 경제 공동체 추진을 위해 유로화를 도입한 것처럼 우리도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단일 통화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일 통화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남북 간 사람의 교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화폐의 교환 등 이른바 3교 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각하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교 정책을 통해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북한은 개혁과 개방으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이 합쳐진다면 남북이 경제 파트너로서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는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해서 먼 훗날 한반도가 상생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